새벽 5시 반. 도시의 불빛은 아직 잠들지 않았고 그는 또 하루를 준비한다. 출근길에 지하철, 커피 한 잔,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들. 그의 삶은 그렇게 매일 반복되었다. 그에게 회사는 세상의 전부였다. 성과와 보고서, 회의와 야근. 그 속에서 그는 그저 가장으로 살아갔다. 가끔은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의 웃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늘 피곤했고 밥맛도 없었다. 그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매년 가던 병원과 의례적인 건강검진. 그러던 어느 날 검진실의 하얀 불빛 아래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멈춰 세웠다. 의사가 별일 아닌 듯 무심하고 또 천천히 말했다. 암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었고 잠시 동안 시간이 흐른 후 일어서서 병원을 나섰다. 그날 밤 그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면 가족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다행히 병은 조기에 발견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봤다. 다행히 병은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면 됩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의사에게는 간단한 수술, 그에게는 두려웠던 차가운 수술대의 느낌. 그리고 암전되며 눈을 뜨니 회복실의 침대 위였다. 병실에 누워서도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트북으로 밀린 일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였다. 그러던 순간 여러 생각이 겹치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진심으로 돌아보았다. 병원 복도, 느린 걸음소리가 들렸다. 병실 창가에 앉은 그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에게 그건 낯설면서도 따뜻했고 묘하게도 주변을 살필 여유를 주었다. 매일이 야근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침대 옆에는 아내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병실의 기계음이 그의 새로운 시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달려왔던 이유가 정작 무엇이었는지를.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가족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아들의 성장, 딸의 웃음, 아내의 피곤한 얼굴조차도 그는 회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놓았던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만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세월의 흔적이, 그리고 함께 걸어온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고 그에게 같은 무게의 추가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는 말했다. 미안해, 나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려 해. 잠시 침묵으로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그 말에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하며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다. 앞으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처음에는 막막했다. 30년 넘게 회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에게 회사 밖의 세상은 낯설고 두려운 법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는 오래전 꿈을 꿨던 작은 공방을 떠올렸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었다. 그는 퇴직금을 모아 첫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는데 노하우도 거래처도 경험도 없는 초보 사장은 처음부터 벽에 부딪혀버렸다. 계약이 끊기고 재고가 쌓이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하나밖에 없던 직원과 이별을 하던 날, 밤이 깊을수록 그는 공장 한편에서 멍하니 기계를 바라보곤 했다. 기계와 공장 조명을 끄던 순간,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다시 배움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힘들게 시작했던 사업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눈물을 속으로 삼켰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49의 나이에 그는 기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추경야독.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꿈이라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던 기계 도면이 조금씩 익숙해져 나갔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 쉽진 않았다. 2번, 3번 시험에 떨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하던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었다. 그 미소에는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작은 정비 일을 시작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고 그의 기술과 성실함은 곧 신뢰가 되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의 공업사는 조금씩 성장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노력과 성실함은 인정받았고 그는 연 매출 30억 원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새벽 출근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눈을 뜬다. 습관처럼, 그리고 감사함으로. 책상 위엔 화려한 상장 대신 낡은 자격증 한 장이 걸려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의 증표이다. 가끔 아들이 묻는다. 아빠, 그때 회사 계속 다녔으면 더 편했을 텐데 후회 안 해? 그는 미소 짓으며 말한다. 그때 아팠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지. 삶은 때때로 멈춤을 통해 방향을 바꿀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멈춤이 휴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한다. 그는 이제 말한다. 나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한 한 인간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